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좀 효율적인 것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평소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지금 영어는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세계 시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 공용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영어가 공용어로는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매일 우리말을 쓰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약 20년 후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20년 후면은 영어는 중고등학교 과목에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 지금 이해가 가신다는 분은, 자, 어떤 이유로 영어가 과목에서 빠질 것 같죠? 예? 초등학교 내려가요. 예, 제 말씀의 취지는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영어는 우리 모국어처럼 한국어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어를, 한글을 중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듯이 영어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를 하거나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미래가 실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종도, 제주도, 그 다음에 어떤 영훈초등학교, 이런 그 학교들이 모든 거를,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이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영어의 국민들의 영어 교육에 국가적 과제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의 선진국의 아시아 본부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 제주도 이런 데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싱가포르 같이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영어는 많은 국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 과제예요. 싱가포르는 한 75%, 국민들의 75%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5%, 교사들 중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 5%. 근데 뭐 대학생들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 정도 할 수 있죠. 선생님들 같이, 또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긴 하나 지금 그런 싱가포르 같은, 또 인도나 또 필리핀 이런 데처럼 영어가 공용어가 될 정도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영어를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으로 이제 나가시겠다면은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가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실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하나만 하더라도 실제 1시간, 2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전반적인 거를 이 1시간 내에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문제되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 자료. 자, 제가 이제 제목을 세계적인 영어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그랬는데,
우선 그 대한민국의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에게 영어 문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지 묻는다면은 아마 10중 8구는 문법과 어휘가 중요하고 문법과 어휘가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재료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자료를 보면은 Building Blocks of Language Learning and Communication 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뭐냐에 대한 시각이 최근에 변했습니다. 이제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문법이다, 어휘다,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 6차, 7차 교육과정에 보면은 펑션, 초대하기, 거절하기, 뭐 이런 뭐뭐 하기를 펑션이라고 그래요. 언어의 기능. 자,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그 새로운 이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쓰거나 말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요소, 원료가 되는 것들은 렉시스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렉시스, 굉장히 생소한 용어죠. 자, 렉시스라는 것은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싱글 워드, book, apple 뭐 이런 것들 단어를 비롯해서 이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파티를 열다, 우리가 컴퓨터의 파일을 이제 지우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단위로 보고 저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통적인 단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컴퓨터 파일을 지우다 할 때는 지우다가 딜리트고 그 다음에 파일이니까 두 개를 결합하면은 딜리트 파일이고 그 사이에 부정관사가 들어가는지 정관사가 들어가는지 관사가 없는지 이런 고민해서는 영어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싱글 워드, 워드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콜로케이션이라는 연어라고 하는 파티를 열다 하려면 오픈업 파티가 아니라 throw 파티에서 파티를 열다 저런 것을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머리에 저장하고 조직했다가 꺼낼 때도 하나의 단위로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그건 알겠다. 그건 뭐 수고 비슷하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일 텐데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뭐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어처럼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 뇌에 저장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ll not be long before 얼마 안 있어 뭐뭐 할 거야. 얼마 안 있어. 우리말에 얼마 안 있어야 하는 것을 얼마 안 있어를 영어로 뭐로 하지? 어렵죠. 얼마 안 있어 it'll not be long before 뭐뭐.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이 그 사전에 조립된 굉장히 문법적으로 사전에 조립된 저러한 의미 뭉치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세계 언어 영어 교육 흐름에 외국어 교육 흐름에 엄청난 이 그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에 교과서 집필 지침에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대표 저자로 썼던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고1 영어 교과서에 보면 제가 콜로케이션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저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하려면은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굉장히 뭐 어떻게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문법에서 조립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소개했던 would you mind 뭐뭐 꺼리겠습니까? 안 꺼리겠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의 의미 뭉치로 보고 그 다음에 open the window라고 하는 문 열다 하면은 다 open the window죠. 부시 대통령도 open the window고 자 길거리에서 자 뉴욕 가면은 이렇게 동전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픈 더 윈도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다면은 would you mind와 open the window를 그냥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의미 뭉추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가 빨리 나오지 않고 영작할 때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러한 흐름, 새로운 이제 연구 성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이제 가르칠 때,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가 있느냐? 이게 바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시중에서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콜로케이션이라는 거는 한 7, 8년 전에 제가 너무나 이 신선해서 제가 73년도에 이제 이 책을 만나면서 콜로케이션이라는 걸 만나면서 바로 들어와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너무 빨랐으니까 별로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별로 성공을 못했고 최근에는 조금 나온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저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Collocation in Use라는 최근에 옥스포드인가 어디서 나온 책이 있어요. 캠브리지인가 그 원서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쩌면은 그 세계에서 최초의 어떤 저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휘집이 이제 나온 거죠. 제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이 아마 연말쯤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하는 거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저장하고 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실에서 영어 수업하면은 주로 어떻게 해요? say what I say 하는 것은 repeat. 따라하시오. what I say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건 누구예요? 원어민이 하는 거. 그래서 원어민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imitation 흉내내서 say 반복 프랙티스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저게 1940년, 50년 세계를 풍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울 겁니다. 원어민이 쓴 제대로 된 문장을 그냥 암기해서 우리 대뇌 속에 저장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뭐가 잘못됐지? 저거는 이미 오래전에 discredited.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 방법이고 교수 방법이다라고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사교육이나 공교육의 교실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새로운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아니, 원어민이 썼던 좋은 문장들을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땐 쓰고 필요할 때는 말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을 때 3살 난 어린이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모국어를 배울 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말 배울 때 막 repeat after me 하고 엄마가 하는 걸 따라 한 적이 있나요? 뭐 한 번쯤은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기가 1살 때 혹은 2살 때 엄마가 조금씩 고쳐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흉내내서 연습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지 않았죠. 그냥 모국어가 풍부한 엄마도 얘기하고 친구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해주고 이런 언어가 막 사용되는 환경 속에서 그냥 자라면은 그냥 햇빛과 물과 빛이 있으면은 나무가 자라듯이 그냥 우리 한국어가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왜 다를까? 조물주가 창조를 할 때 정말 그렇게 모국어 배울 때와 외국어 배울 때 그렇게 차이가 날까? 조물주가 프로그래밍을 했을까? 조물주는 굉장히 엄청 현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왜 저런 방식은 더 이상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질 텐데, 우리 모국어를 보더라도 그냥
이 영어가 많이, 우리 노출에 말하죠.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됐지, 그게 굳이 암기를 해서 되지 않았다. 물론 그거는 모국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후에쯤 이제 참스키라는 분이 그렇게 repeat after me 하고 따라서 암기하고 습관, 언어는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언어, 바로 저게 say what I say, 언어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동물들이, 동물은 정말 훈련시키면은 바로 습관이 돼요. 그래서 동물 훈련을 인간의 언어 습득에 적용시킨 이론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참스키라는 분은 아니다, 모국어를 봐라. 전 세계 언어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전 세계 언어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UG라고 해서 유니버셜 그래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일본어, 중국어, 어순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언어는 다 비슷하다. 문 열다 하면 다 동사고 명사고 쓰이고, 이거는 조물주가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 머릿속에 줄 때, 프로그램을 해줄 때 유니버셜 그래머라는 것을 이미 프로그램을 해서 인간이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어를 접하면서 일본어를 잘 말할 수 있게 그 유니버셜 그래머가 이제 활성화되도록 했고, 한국 우리들에게는 우리말이 쓰이는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말을 잘 하게 됐고, 거의 비슷한 그래머에 의해서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가 3살 때 보면은 전혀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고 암기하지도 않은, 어제까지는 한 번도 절대 쓴 적이 없는 것을 아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한 문장을 막 만들어내죠. 자, 그걸 보고 그건 조물주가 이미 창조할 때 우리 대뇌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동물들 훈련시키듯이 한 문장을 따라서 그냥 암기해서 습관화시켜서 그래 나온다면은 저건 우리 애기를 보더라도 그것은 절대 아닌 거다. 이 주장을 하면서 저 부분은 아직도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결과치 봐라, 모국어 봐라. 그렇게 되니까 모국어를 다 잘하게 되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느냐. 그 결과치에 대한 그 얘기는 누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맞는데,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 비기너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참스키는 아무 얘기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변형생성 영문법에서 이제 유한한 문장과 유한한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바로 이렇게 say what I say, 언어는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저 부분을 반박하는 이론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보면은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다. 어차피 영어라는 거는 어떻게 문법이나 어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학습을 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런 인지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런 과정일 것이다. 근데 그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상당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언어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저장은 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뭐 읽고 들으면서 저장이 되는데 그게 왜 안 나오느냐 이거죠. 왜 바르게 안 나오느냐. 그렇도록 우리가 암기를 했고 많이 읽고 했는데 왜 바로 안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이 이제 저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했더니 결국 인간이 플루언트한 거와 그 다음에 애큐리트한 거, 그러니까 유창한 거와 정확한 거, 이 두 가지가 결국 언어를 배울 때 중요한데, 결국 인간이 어떤 특정 순간에 발휘할 수 있는 이 그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뭐 공부 잘 안 되죠. 여러분 TV 보면서 책 못 읽죠. 결국 인간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그 집중할 수 있는 이 attention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려고 그러면은 막 틀리게 되고 안 틀리려고 그러면 입이 꽉 막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의 영어 교육이 왜 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토플 성적이 낮고 왜 이렇게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배워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가. 그 바로 문제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플루언트 하려면은 그 각각의 신경을 충분한 양을 써줘야 되는데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어텐션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단어 끄집어내는데 좀 쓰고 뭐 문법 끄집어내는데 좀 쓰고 조합하는데 좀 쓰고 이러려 그러면은 도저히 뭐를 우리가 쓰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throw part라든가 그 다음에 delete a file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저장했다가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칠 때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좀 덜 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운전하면서 단어도 외울 수 있고 운전하면서 카세트도 듣고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언어는 습관이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제 참스키가 조물주가 그렇게 이미 좋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읽기만 하면은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모국어처럼 알게 된다는 주장.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도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문법을 배워야 되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아,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가 황당하게 들린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강의를 나가서 하고 싶은 것도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특히 영어를 가르칠 분이라면은 이제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싶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정말 그 10년을 공부하고 20년 해도 회화를 잘 못하고 잘 못 쓰는데, 근데 스웨덴을 가보고, 핀란드를 가보고, 덴마크를 가봤더니, 거기서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틀리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처음부터 그냥 둘이 맞붙어서 단어만 가지고, 엄마, 왜, 커피, 여기, 뭐 이렇게 아무런 문법 필요 없이도 그냥 의사소통을 막 해라. 공부 방식이 한국하고 아주 다른 거죠. 지금 막 태교부터 해서 한국의 엄마들은 영문법 테이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태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틀리면 안 된다고 막 주입해요. 그러는 한은 한국은 100년을 공부해도 영어 잘 쓰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습관이란 걸 반박하면서 큰 그 반박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상호작용이다. 결국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영어는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계속 비디오만 보고 이론만 공부하고 나가면 자전거 잘 타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자전거 사서 애들 해서 그냥 이러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고 언어도 그런 거다. 이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야 말을 하고 알아야 조금 얘기를 하고 알아야 뭘 쓰지 모르니까 배워서 말하고 배워서 쓰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평생 영어 잘 못해요. 결국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쓰기 위해서 그렇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쓰면서 말하고 쓰면서 배우는 것이지 배워서 쓰고 배워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쓰면서 배우고 쓰면서 쓰기를 배우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런 고민은 돼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창피해서 내가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틀린 영어를 막 쓰느냐. 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랙셔니스트라는 이 학파들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그 말 맞다. 일리 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말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meaning negot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뭐가 잘 모르면 what do you mean? Would you repeat that plea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모르면은 what do you mean by interactionist? 뭐 what do you mean by 뭐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모르면은 질문을 해가면서 모르는 것을 점점 이제 아는 거죠. 처음부터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기가 우리말 배울 때 또 미국의 어린이가 영어 배울 때 정확히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런 언어 습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사람과 환경은 의사소통 환경, 언어를 만나는 환경, 그런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쪽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세계 교육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것도 요즘 다 저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빨리 배우시겠다면은 그냥 무엇을 잠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 속에 숏 메모리 속에 돌고 있는 동안 그 기억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짤막한 3줄짜리 신문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이제 한국 교육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문법 학습 방법, 어휘 학습 방법을 빨리 좀 개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넘기고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 정말 이렇게 통문장 암기, 요즘 막 신문에 보면 통문장 암기, 정말 그 통문장 암기한 학생들을 실험을 해보면은 정말 통문장 암기했던 것이 뇌내에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과연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 실험하면은 무조건 잘 안 됩니다. How are you? 이건 하래요. 그런 거 정도는 서바이벌로 누구나 공통으로 쓰는 거 정도는 통문장 암기해도 돼요. 그러나 실제 어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대화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특수한 문장들은 그 순간에 필요한 거고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밥 먹었니? 전철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거 정도는 다 누구나 공통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이 과연 암기를, 통문장 암기를 통해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건지 이것들은 많은 연구가 있어서 아닙니다. 자, 우선 아까 인터랙셔니스트들이 인터랙셔니스트가 아니고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앞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거하고 이제 커넥셔니즘이라는 건데 바로 아까 우주 마인드라는 것이 저게 동그라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픈 더 윈도우라는 것이 또 이웃에 있는 2개, 3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동그라미가 오픈 더 윈도우예요. 그게 컴포넌트, 하나의 어떤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우주 마인드, 많이 우리가 언어를 접하게 되고 많이 듣고 회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주 마인드와 같이 결합되는 것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100개, 1000개도 될 수 있지만 실제는 뭐 아주 자주 쓰는 것은 소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 마인드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다른 동그라미 하나가 제가 나를 부르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2개가 이제 만나서 emergent global structure라는 걸, emerge라는 것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우리 대뇌 속에 저장된 아까 through part라든가 우주 마인드라든가 오픈 더 윈도우라든가 이런 언어 재료들이 저장돼 있다가 먼저 앞대가리에 있는 우주 마인드가 떠오르면은 그거하고 자주 결합이 됐던 것들이 들썩들썩 하면서 준비를 해 있다가 이제 대뇌 속에서 2개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ing를 붙이는 것 정도만 이제 문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위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문장을 암기하면은 무조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틀리죠. 이걸 보면은 뭐를 많이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를 아까 사전에 조립된, 문법적으로 조립된 그런 의미 뭉치들을 많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예,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에 그 영어 교실에서 교수법 중에 PPP라는 그 티칭 방법이 있어요. 저거는 제시하고, 프레젠트하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듀스하는, 즉 말하거나 써보는, 이게 이 아까 그 행동주의, 아까 얘기했죠. Say what I say. 그 시대부터 이제 내려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우에 저렇게 가르쳐요. 바로 저 방법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영어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인풋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나 읽기에 어떤 자료를 의미합니다. 인풋, 풀인, 우리 대뇌 속에 집어넣을 자료를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 인풋, 즉 암기해서 머릿속에 뭔가를 그 어느 자료를 집어넣으면은 아웃풋, 필요할 때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아니라는 연구가 20세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근데 만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풋이라는 것은 어떤 문법을 예를 듭시다. 어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수많은 문법 사항, 룰이죠. 규칙이죠. 문법 규칙이 존재하죠. 문법 책 속에. 그럼 그 문법 책 속에 있는 많은 룰을 우리 대뇌 속에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말하거나 쓸 수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인풋을 설명하고 학생의 머릿속으로 저 화살표 방향대로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생님들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도 앞으로 영어 가르치실 때 부지런히 설명하고 부지런히 내가 지식을 아이한테, 학생한테 집어넣어 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그랬던 믿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이 아시아권의 영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든 아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단순하게 딱 집어넣으면 나오고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죠. 새로운 방법은, 자, consciousness raising이라는 것은 뭔가 어떠한 문법으로 말하면 문법적인 하나의 요소에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저하고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는 주목을 안 해요. 왜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 주목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만났던 사람, 얼굴이 익었던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노티스, 주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영어는 아까 자전거 타기도 비슷하지만 친구 사귀기하고도 또 같다고 그래요. 친구 사귀는 거 어떻게 하죠? 처음에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자주 만나면서 친구에 대해서 깊숙이 알게 되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알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든 아까 그 사전에 조립된 그 의미 뭉치들이든 우선 반갑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뇌 속에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나오려면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인풋하면은 아웃풋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원어민의 어떤 그 듣기 자료나 읽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나 오늘 배웠던 단어, 아까 예를 들어서 throw part라든가 delete fi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듣거나 읽을 때 만나면은 이찬승 선생이 강의할 때 PPT 자료에 소개했던 거야 하면서 여러분은 노티스를 하게 됩니다. 그 노티스의 횟수가 6회나 12회, 그 어느 자료에 따라서 다른데 노티스를 몇 번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에서 나오고 글을 쓸 때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된
세계적으로 연구된 거에 의하면은 그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면은 위에 거는 열심히 인풋 아웃풋은 열심히 교사가 설명을 해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밑에 거는 그게 아니고 인풋을 학습자가 먼저 만나서, 물론 그거는 먼저 만난다는 것은 공부를 해야죠. 암기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이 듣고 이러면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그 듣기 자료 속에서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즈 마인드, 오픈 더 윈도우, 다 저거 내가 배웠던 거.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알았던 그 의미 단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갑게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그 횟수가 6회나 12회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연구된 그런 것들입니다. 자, 또 이제 무조건 통문장 암기라든가 이런 것이 해법이 아닌 또 다른 이제 그 주장입니다. 자, 학습자가 겪게 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 맨 처음엔 노리스. 누구나 다 노리스. 뭔가 알아봐야 된다. 친구하고 우선 친해지려면 먼저 그 친구를 알아볼 정도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나눠야 된다. 단어든 문법이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뇌 속의 신경회로 속에 스트럭처. 자꾸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조화되기. 우리가 O형식, 1형식,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고, 그러면 구조화만 되면 바로 나오느냐? 아니고, 다시 계속 영어를 만나면서 또 이제 elaborate라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한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스트럭처, 머릿속에 정리가 됐던 것이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많이 만나면서 자꾸 바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커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커미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고 한국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 커미트라는 단어는 내 경험 보더라도 중학교 때는 잘 만나지 못한 단어고,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와 그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후에 만났을 때와 지금 내 머릿속에 그 커미트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겠느냐. 그 구조는 여기서 저장되어 있고 오거나이즈되어 있는 그 방식은 매년 변해온 거예요. 왜냐? 나는 자주 커미트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어가 우리 대뇌 속에 이제 내재화되고 자동화된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언어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는 신만이 아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예를 한번 보죠. 자, 제 1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위에 뭐라고 지시가 나와 있냐면은 그림과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하시오. 한번 선택해 보세요. A번입니까? B번입니까? 예? B번이죠. 자, 제가 만일에 태를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그림의 코끼리가 생제에 의해서 놀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셨고, 그건 심볼이죠. 하나의, 그 심볼과 그 다음에 이쪽에 was frightened라는 언어하고 연결을 한번 시킨 거죠. 그죠? 연결을 시켰죠. 자,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와 여러분이 수동태를 학교에서 배울 때 어땠나요? 선생님들이 어땠나요? 먼저 능동태 쓰고 수동태 쓰고 이렇게 막 삼각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한참 하셨죠. 그때 앉아있는 학생들 머릿속에는 어떻겠을까요? 그게 재밌었을까요? 아니면 뭐가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재미없다, 영어는 복잡하다는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상당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티스도 되고 이래 되면은 달라지는 건 뭔가요? 여기서 이제 was fright라든가 언어의 아래 위의 차이를 이제 보면서 이제 주목도 하게 되겠죠. 자, 밑으로 잠깐 내려보죠. 자, 이런 조동사 같은 것도 막 외우죠. may에는 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허가가 있고 또 뭐 가능이 있고 뭐가 있고 정말 그거 싫죠. 저도 정말 싫었어요. 그런 거. 자, 근데 이거는 어떤 과제죠? 자, 여기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리시오.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숫자는 다 맞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막 했어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자, 이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have to가 must와 어떻게 다르고 이게 can과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를 막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지식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게 나올 줄 알고. 여러분이 그게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 저거 맞아야 돼요. 저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영어를 우리가 필요할 때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have to에 굉장히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인지심리학자들의 교수법이에요. 굉장히 어텐션을 하게 돼요. have to. 자, 그래 have to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 생긴 건 저런데 쓰임새는 어떠냐? 미닝은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는 19세가 되면은 투표를 해야 된다. 언뜻 우리말로 하면 맞죠. 그럼 투표 안 하고도 다 생존하고 뭐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have to는 아니죠. have to는 자기의 상사나 국가나 법이 먼저 정해놓은 것을 반드시 3자가 규정해놓은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의무예요. 우리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면 좋지만 그거는 도덕적 의무지 당위적인 의무지 그렇게 강제적인 의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와 막 설명하는 거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 납니다. 다음. 예, 또 여기 엄청난. 자, 아까 영어 교수법 4가지 방법 설명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20세기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가장 풍미하는 방식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르쳐라.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르쳐라. 막 암기 중심으로 뭐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 이제 그게 이제 펑션 뭐 이렇게 리얼 월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문장고 슬로건 보면은 teach the language. language를 가르쳐야지 not about the language.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막 가르치는 방식은 language about the language를 가르친 거예요. language 자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럼 문법은 문법 학자가 필요한 거를 우리 막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저런 것들이 20, 30년이면 다 바뀌어요. 한 번씩 바뀌는데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는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자, 그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후속 포스트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는 뭐가 핵심이냐? 러너 센터드다. 자, 러너 센터드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예? 학습자 위주라는 게 뭐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재의 선택, 가르치는 방법, 읽을 거리, 쓸 거리, 들을 거리 다 지금은 교사가 정해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뭐 정치적인 거 듣기 싫어요. 나는 환경적인 거 듣기 싫어요. 미국 연수 갔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쌤이 한 3가지 독해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룹을 지운 다음에 자, 이거는 환경에 관한 얘기고 이것은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다. 어느 거 각 팀들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우리 팀은 이거 할래요. 이런 걸 흔히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 특정 수업 시간 내에도 본인들이 읽고 싶은 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요, 그거 절대 공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자가 흥미있어하고 학습자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 선택권도 학습자한테 가야 된다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은 조금만 설명하고 선생님 그냥 헬퍼가 되라. 교사의 이제 정의가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냥 동기유발자가 되라. 헬퍼가 되라. 뭘 모를 때 카운슬링 해라. 이렇게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끙끙거리든 말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하고 학습의 책임도 학습자가 지도록 해라. 이게 러너센터드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다 가르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가르치면 학생이 배울 것이다.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 중에 다이안 라슨 프리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그분이 Teaching does not cause learning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learning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막 열심히 막 침튀겨 가면서 가르치면은 뿌듯하고 나는 엄청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잘 알 거다. 왠지 나중에 말해라 보라고. 말 못해. 시험 봐도 몰라. 그러면 야, 너희들 머리가 얼마나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넌 모르냐.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 되면 안 됩니다. Teaching does not cause.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럼 어떡하란 거냐? 여러분 이제 그 답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컨텐트 베이스드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지금 랭귀지 베이스드예요. 막 문장을 막 쪼갭니다. 아까 turn the 19 나왔죠? turn 19 하면은 19세가 되다. 야, turn은 불완전 자동사고 뭐 19은 보고 정말 하는 그런 수업이 계속되는 한은 대한민국의 영어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자, 컨텐트 베이스는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는 수단으로 해라. 영은 초등학교가 전 과목을 영어로 배운다. 중국도 상해의 어떤 초등학교는 2010년부터 전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겠다. 막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늘어나죠. 저도 경영서를 영어 단어 안 잊어먹고 좀 더 잘 쓰려고 경영서를 영어로 읽어요. 그럼 그거는 랭귀지 베이스드가 아니고 컨텐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초등학교도 컨텐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어선 교육, 그것이 대표적인 컨텐트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이제 아시아에 와서 슈퍼스타들이 한국도 영어 잘하려면 임어선 교육 해야 된다. 근데 임어선 교육 하려면 교사가 바일링구얼이 돼야 돼요. 근데 바일링구얼 교사가 없으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초등학교나 또 뭐 저쪽에 성북구에 또 하나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뭐 줄을 섰다고 그래야 돼요. 거기에 입학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